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4% 상승해서 199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특이한 점은 장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48,850원인데 오늘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비교적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죠. 카카오 약 8.5% 상승해서 26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4.56% 상승해서 24만 1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크게 상승했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죠. 그 중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시가총액이 약 2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올 초만 하더라도 약 20위권이었는데 거의 10단계 정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언택트 관련주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 두 종목에 크게 집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향후 쉬어가는 장세가 보인다던가 혹은 조정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그때 삼성전자의 상승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초반보단 후반에 더욱 강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큰 매도 물량이 나왔죠.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5월 이후로 나눠서 확인해 보자면 사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6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근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비교적 양호하게 흐름이 이어졌는데 10명에서 30명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확진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시와 상관없이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가 조금 더 야외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어서 EUV 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이 2030년에 맞춰서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란 말이죠. 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거의 전 세계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4%밖에 되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운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것은 위탁 제조죠. 즉 애플이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를 제조하진 않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업계 2위죠. 하지만 2030년에는 업계 1위를 목표로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시고 다른 종목들에도 적지 않게 눈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약 4년 동안 13조에서 14조 정도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14조 7천억 원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19조 3천억 원으로, 내년에는 24조 6천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셨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3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매수하셔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면 은행 적금을 들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혹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비교적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램데시빌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검색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램데시빌이라는 것은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에볼라 치료제죠. 그런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회복 기간을 31% 단축했다. 그래서 국내 치료제로 사용 승인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기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월달만 하더라도 램데시빌의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도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이런 기사가 지난 4월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보다도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증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까지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3월이라든지 4월 이때만큼은 폭발성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난 23일에 발표를 했는데 램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했고 사망률은 램데시비르 투약군이 약 7%로 12%에 달한 위약군에 비해 5%포인트 낮았다. 즉 회복기간도 짧아지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 2월, 3월, 4월 이때 이런 내용을 접했다면 분명히 증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효과를 발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조만간에 램데시비르 조건부 판매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솔직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 매수할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수를 하고 다른 여유자금으로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로부터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그 어떤 재료보다 강한 주제이고 이러한 주제에 시장의 이목과 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물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전기값이 인상된다든지 연료비 연동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급적 투자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금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방향이고 그리고 나중에 투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에너지 대전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였어요. 즉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러면 그린 뉴딜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즉 탄소 저감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 수소차, 스마트팜 등의 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에 ICT를 접목시킨 건데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를 원격 자동으로 온습도를 유지한다던가 작물하고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농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탄소 저감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스마트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서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죠.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특히 관심을 가질 때는 완성차 위주보다는 그 완성차에 필요로 하는 중간재 그리고 소재 부품주 혹은 장비 기업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한번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때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에서 2018년에는 7위였죠. 7위였는데 2019년 말에는 3위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측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전기차 배터리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 2위예요. 올해 1월 기준인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3위였었는데 CATL 중국 기업이 밀어내고 2위로 다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을 봤을 때는 그린 뉴딜에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완성차보다는 이 완성차에 필요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완성차를 제조하는 현대차보다 더 큰 시세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주목을 받는 그 시점은 있고 그 시점이 도달하게 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도 줄곧 상승하는 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여유 자금이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에 이목과 자금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삼성전자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에 쏠린 이목과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오게 된다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쏠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